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1% 넘게 하락하며 2,40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전국 수준으로 확대된 데다 제로 코로나 규제 항의 시위까지 확산하며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던 가운데 코스닥 역시 2.13% 내리며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한한령을 발동한 지 6년 만에 한국 콘텐츠가 정식으로 중국 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게 될 조짐이 보이자 콘텐츠 업계는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대 기대감에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선 특히 바른손, 포바이포, 뉴 등 콘텐츠 제작 관련주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오늘 우주항공청 설립 추진단을 출범하고 내년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 신설 준비, 달과 화성 탐사 등에 대한 비전이 담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주 강국으로 분류되는 룩셈부르크와는 우주 협력 관련 MOU도 체결했는데 시장에선 AP위성, 제노코 등 중소형주의 흐름이 돋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유레카 헤드라인 먼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월요일인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죠. 이정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 시장이 사실은 1%, 2%가량의 상승이 각각 나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 대한 걱정이 또 당연히 되기 마련인데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상승이 아니고 하락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그냥 눌림목입니다. 그래서 눌림목이고 시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위협을 줄 만한 거는 없다고 보는데 많이들 불안했을 거예요. 오늘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 오늘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했고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도 약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수요일 날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아마 경계감으로 미 선물도 뭐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 근데 걔네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지는 거지만 우리나라도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도 없고, 최근 지난주에서 5일 동안 조정받고 그다음에 3일 동안 지금 반등을 주다가 이제 다시 또 밀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계속 올라왔고 우리나라는 덜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눌리면 박살은 안 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차트의 모양은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지는 내일 수요일인가요? 그럼 내일 공개 방송에서 들으시면 되겠네요. 차트 모양은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은 그동안에서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강했으면 좀 빠져도 돼요. 많이 올라갔었는데 빠져도 되는데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니까 우리나라만 좀 억울한 경우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빠져도 되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빠지려면 많이 올라놓고 빼면은 오케이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한 2,800 가놓고 뭐 2,700을 한 100포인트 뺀다. 그러면 되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화도 나오고 그렇죠? 상실감도 있고 막 그런 뭐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 간 상태에서 이렇게 눌리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은 가는 놈은 가고 안 가는 애들은 폭락은 없습니다. 그냥 안 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조정받으면 오히려 사야 되는데, 그럼 과연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얘기 중에서 하나의 섹터가 아니다, 두 개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여러 가지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강한 섹터들은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아무거나 사면 안 되고 강한 섹터를 조정받을 때 사는 그런 이제 시장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파월 의장의 연설이 끝나고 나서 수요일 날 일단 결과를 봐야 되지만 나스닥이 다시 강세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미국은 지금 산타랠리 나올 거라고 얘기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산타랠리 나오면 당연히 따라는 가겠죠, 그렇죠? 따라갈 수 있는 시장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결국은 갈 종목은 갑니다. 갈 종목은 계속 갈 건데 오늘 시장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상적인 약간 차별화 장세의 느낌,
어차피 가는 애들은 갔어요. 근데 오늘 폭락이 없었습니다. 빠지는 흐름이 나와도 오늘 종목들 위메이드 빼고는 폭락하는 것들 찾아보기 어려워요. 대형주도 현대미포조선 6% 빠지는 거 빼고는 뭐 딴 거 박살나는 거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종목들은 그렇게 크게 조정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일단은 수요일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정상적인 또 흐름으로 바뀔 테니까 조정시 매수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연말에 안도 랠리라고 하죠. 산타 랠리라고도 하는데 이런 기대감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정받으면 오히려 그때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자, 오늘 종목들 흐름을 봐도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폭락하는 종목 수 자체는 많지 않았던 점을 비추어서 볼 때 수요일 전후로는 정상적인 흐름 기대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이야기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도 자세하게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장중 대응 이어나가고 싶은 분들 위해서 화면으로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도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힘차게 종목 발견의 여정을 떠나보기 전에 지금까지 공개를 해주셨던 유레카 종목에 대한 리뷰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뷰를 진행해볼 종목 바로 대동인데요. 10월 31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셨고 당시에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굉장히 또 핫한 흐름을 보여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기계주보다 농기계 관련주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대동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이후에 14%가량의 상승폭을 기록을 해주면서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정수 파트너님, 대동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봐주시죠. 네, 대동은 일단 오늘 얘기에서도 또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차트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0월 31일 날 여러분들한테 농기계 관련주 보자 그랬죠. 이유는 순환매. 그래서 결국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건설기계 그때 당시 강했기 때문에 이게 순환하게 되면 농기계 쪽으로 분명히 얘기가 돌 거다. 근데 실적도 계속 좋아질 거고 앞으로 이쪽에 수요도 늘어날 거고 뭐 등등등등 얘기를 해서 대동이라는 종목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자세한 얘기보다는 그냥 공략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한 달이 좀 안 된 상태에서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와서 어제도 많이 올라가고 뭐 그래가지고 일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갈 종목들은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대동 외에서도 또 볼 수 있는 농기계 관련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더 갈 거다. 그래서 더 위쪽으로 올라갈 거니까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차트로 조금 있다가 오늘 주제를 얘기하다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0월 31일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신 뒤에 최고가 기준으로 14%가 넘는 상승폭 기록을 해준 대동이었는데요. 그 종목 리뷰 진행을 해봤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종목 발견의 여정에서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이유 있는 질주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이유 있는 질주.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유레카 종목 리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대동이 이번에 또 한 번 등장할 것 같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월 31일 날인데 사실 그날 이제 살 수 있는 가격을 드렸지는 않았고 거기서 한 15% 정도 떨어지면은 저는 항상 싸게 사는 거니까. 그래서 그날 당일날 들어온 건 아니고 한 일주일, 2주일 걸쳐가지고 가격은 결국은 들어왔다면 그게 이제 한 30% 정도 올라온 거거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건 기대감인데 일단은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패러다임이 이제 앞으로 좀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이따가 좀 할 텐데 일단 농기계 관련주들 요즘에 이제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난주서부터 일단 대동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외에서도 먼저는 그 건설기계 쪽에서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 건설기계라는 이런 이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먼저 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얘기가 같이 또 나와주면서 움직이는데 일단 곡물 가격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도 뭐 체감을 이제 슬금슬금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음식점이라든지 이제 곡물 가격부터 이제 식료품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듯이 다 전 세계에 이제 공통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유럽도 그것 때문에 날리고 그러니까 이게 곡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그 농사 짓는 분들도 배추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면 자, 한번 앵커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자, 배추가 한 포기당 10만 원씩 해요. 네.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배추를 그 다음에 많이 지을까 안 지을까요? 안 짓겠죠. 왜죠? 다 몰릴까 봐? 적어야 가격이 네. 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배추 가격이 비싼데 안 지은다고요? 비싸니까 더 많이 짓겠군요. 진짜 많이 네, 이렇게 짓겠죠. 정답을 찾아가네요. 네. 어쨌든 네. 그러니까 비싸니까 지으면 남잖아요. 그래서 인삼이라든지 뭐 다른 것도 농작물들이 가장 비싸면 그쪽을 이제 농사를 많이 짓게 되는데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럽 사람들 네. 땅덩이 넓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기후 좋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에서 농사를 안 짓던 사람들도 저라면 농사를 짓겠어요. 왜냐면은 식료품 가격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많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많이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오니까 일단 곡물 가격이 뛰니까 새 농기계를 많이 또 찾고 그러니까 구입을 한다는 거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래서 미국의 디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가격이 사상 최고치에 갔는데 이 이유는 엄청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이거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디어라는 기업이 있는데 지금 사상 최고치에 가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어닝 서프라이즈를 상당히 기록을 했는데 내년도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기대감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는 이미 내포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대동하고 TIM이라는 이제 기업이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대동 이거 아마 저번에서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해외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데 TIM이라고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좀 많이 팔리는 브랜드인데 그래서 자회사의 브랜슨이라고 있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그 회사를 이번에 최근에 이제 통합을 했는데 어쨌든 북미 수출에 대한 호조도 계속 되고 있고 환율에 대한 수혜. 그러니까 자동차만 환율 수혜를 갖고 해외에 많이 팔리는 게 아니고 국내의 농기계들도 해외에 환율의 그 수혜를 받아가지고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일단 지금 계속 수년째 역대급의 실적을 내고 있다. 이게 기사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찬가지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TIM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지금 시가총액이 뭐 3천억대에 있는 종목인데 매출이 지금 1조 클럽에 안착을 했어요. 이번에 3분기에서 뭐 9,800 막 그러더니 이번에 1조 안착했다고 기사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1조 클럽에 안착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쪽 그 농기계 관련주들이 좋은 것도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 마찬가지. 이것도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의원이 4명이 우리나라랑 만나가지고 재건에 대한 협력을 국가적으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기사가 있었는데 그럼 결국은 분명히 한 번은 크게 이슈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 식량난 얘기도 있고 그러면은 올 겨울에서는 뭔가 얘기가 조금 더 크게 돼서 물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건설기계가 갈지 굴삭기 이게 갈지 뭐가 갈지 모르지만 뭐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뭐 교량이 먼저 건설될 수도 있는 거고 건설 뭐 빌딩이 먼저 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도 지금 식량 모자르다고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전쟁도 고만하고 거기서 이제 많은 곡물들이 나오기를 지금 다들 기대를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EU라든지 유엔이라든지 뭐 여기저기 이제 평화 사절단들이 뭔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우리나라도 거기에 재건 사업에 투입이 돼서 내년 봄 전에서는 농기계가 많이 좀 수출이 되는 대량으로 가는 뭐 그런 이슈가 또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이 있어서 어쨌든 농기계 관련주들은 내년 봄도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서도
계속 좀 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농기계 관련주 지금 시장에서 매우 핫한 테마에서도 조금 벗어나 있었던 테마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먼저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실적도 이렇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실적이 이렇게나 잘 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어느 정도 짚어주신 것 같긴 합니다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곡물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니까 농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눈에 도끼를 들고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농사만 지어도 이윤이 많이 남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 슈퍼사이클, 그러니까 농기계 슈퍼사이클 호황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실제로 맞고. 그래서 지금 뭐 뉴스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농기계 실적하면은 여러 가지 기사가 최근에 특히 8월 달에도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대동도 TIM도 농계 관련주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11월 달 기사 보면 아주 대놓고 그냥 실적 좋다고 난리치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망까지도 계속 좋은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일단 농기계 호황 사이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기후. 여러분 지금 겨울도 지금 따뜻하잖아요. 이것도 온난화, 이것도 기후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구가 위험하다고 이제 제로 탄소로 가자 해갖고 지금 감축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농기계 관련주들도 과거에서는 내연기관, 뭐 경유 이런 거 태우고 막 했지만 이제는 얘네들도 전기 배터리를 사용해서 테슬라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발전을 해서 이미 기계들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농기계 뭐 전시회 이런 거 가보면 최근에도 개최를 했고 거기서 TIM이라든지 대동도 나갔죠, 당연히. 그래서 기계들 보면은 이제 전기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농기계들이 지금 나와 있고 또 하나 자율주행 농기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제 농 같은 경우 이제 벼를 심고 그다음에 벼를 재배하고 수확하고 이 모든 것들을 기계가 자동으로 오히려 자동차보다 더 로직이 더 간단할 거예요. 자동차는 뭐 신호도 지켜야 되고 뭐 사람인지 뭔지 차인지 이런 걸 따라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게 있지만 뭐 농사 짓는데 뭐 많은 변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더 쉽지 않을까 싶고 더 보급하기가 더 쉽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앞으로의 그 제가 저번에서도 네옴시티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거기에서 다른 테마들보다는 그러니까 먼저 다 나온 테마들보다는 잘 안 나온 테마 중에 스마트팜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배가 성공한 겁니다. 이미 논문도 나왔고요. 일본에서는 벼까지 다 재배를 했어요. 다른 나라들도 연구하는데 그게 이제 그 공기 중에 이렇게 에어로팜인가요? 에어로팜 이렇게 떠가지고 뿌리만 이렇게 공중에 띈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기계가 스프레이로 영양분만 그러니까 주사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뿌리는 거거든요. 분사를 하면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러니까 공기에 이게 뿌리만 나와 있어요. 되게 웃기게 생겼는데. 그게 이제 공간도 효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뭐 LED 뭐 조명 이렇게 기온 맞추고 하는 건 뭐 이제 자동으로 다 한 상태에서 한 거니까 그래서 식물하고 곡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스마트팜의 핵심이 자율주행이에요. 스마트팜 만들어 놓고 사람이 가갖고 일일이 다 뿌리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가갖고 하는데. 내연기관이 아니고 전기 배터리. 그래서 앞으로의 그 미래지향적인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거고 그리고 앞으로 사람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죠, 여러분들? 근데 기계가 보급화가 되고 가격이 싸지면 기계로 쫙 깔아놓고 컨베이어 벨트처럼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지금 곡물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선점하면 떼돈을 벌겠죠. 그래서 나중에 뭐 기업형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농기계를 사는데 과거에 있었던 내연기계 뭐 이런 거 구닥다리 이런 거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기로 움직이는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고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구매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슬라 생각하면 돼요. 테슬라 주가도 그래서 막 올라가듯이 이쪽도 이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서 유레카 종목 리뷰를 진행을 해주셨던 대동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TYM에 관심 갖고 계신 또 시청자님 계시더라고요. 자, 이런 대동이나 TYM 같은 종목들 차트와 함께 흐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우크라이나를 얘기를 했지만 스마트팜부터 해서 이제 농기계까지 얘기를 이제 이었으니까 네. 앞에 있는 일단은 건설기계도 한번 보면서 갈게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일단 건설기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 먼저는 SY부터 보겠습니다. 자, SY 차트. 이것도 지금 그때 당시는 안 움직여서 사실 먼저 움직인 건 현대두산인프라코어인데 어쨌든 이거부터 먼저 보고 자, 보면은 기계예요. 기계 관련주들. 그러니까 굴삭기 뭐 다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굴삭기와 이항기는 혹시 이항기 뭔지 아세요? 심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오, 잘 아시네요. 그 이항기하고 그다음에 콤바인은 뭔지 아세요? 아, 그건 좀 어렵네요. 콤바인 들어는 본 것 같은데. 들어는 보셨죠? 네. 자, 그러면은 콤바인 이항기하고 굴삭기하고 다른 건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굴삭기는 뭐죠? 뭐라고 포크레인 해야 같은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굴삭기는 재건을 하기 위해서 뭔가 건물을, 그러니까 포크레인으로 건물을 부시기도 하고, 그렇죠? 네. 흙을 파기도 하고, 그래서 재건하는 쪽과 그 다음에 농사를 짓는 재건과 요거는 약간 구분을 지을 수는 있지만 저번에 제가 봤을 때에서 아니 굴삭기 쪽하고 이쪽 뭐 이쪽은 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쪽이 움직이면 당연히 그러면 이쪽도 가지 않을까. 왜냐면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이후에서 SY가 먼저 간 거고요. 일단 차트는 좋아요. 조정받으면 또 가게 생겼어요. 거래가 장난 아니죠. 차트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그냥 제 예상이지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는 데 있어서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그 우크라이나 지금 나라가 지금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돈이 어디서 있어서 하느냐? 옆에 있는 유럽 나라들이 돈을 보태줘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뚫리면 자기네들 나라 본토 공격당하거든요. 그래서 미사일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재건하는 데서 돈 갖다 주는 이유가 자기네 나라들이 타격을 안 받으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방어선을 그러니까 방파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유럽연합에서. 그런 것처럼 재건하는 데서도 분명히 돈을 줄 겁니다. 사람이 죽고 나라가 피폐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돈으로 때우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옆 나라들이 돈을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어요. 우리는 줄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면 거기가 뚫린다 우리나라 뚫리는 건 아니니까. 우리나라는 가서 돈만 벌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면은 이게 국가적인 큰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옴시티 뭐 사업도 크지만 이것도 재건 사업도 꽤 오랜 시간 동안 해서 국가적으로 가서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사절단이 와가지고 의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대화를 나눴는데 내용을 보니까 일단 한국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자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도 전쟁 이후에서 빨리 이룩했고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한 건설들을 많이 지은 거를 이 사람들도 당연히 알겠죠. 이 사람도 그걸 알고 한국이 모델이 돼서 한국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금 느낌으로 온 거거든요. 같이 만난 거거든요. 온 게 아니고 같이 만나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많은 부분이 할당이 돼서 재건이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지금 당장 뭐 이게 지금 얘기가 이제 통하기 시작했고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좀 도와주겠다. 뭐 공짜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돈 받고 도와주겠다. 그래서 거기도 오케이 하겠다. 걔네들도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서 돈 받아서 그걸로 재건하고 하는 건데 아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좀 시기상조긴 하지만 내년 봄이나 내후년에서는 뭐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러시아도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쟁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제 뭐 휴전을 하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굴삭기 관련주 얘네들도 지금 거래량을 봐서는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거예요. 거래량을 봐서는 여러분들이 이쪽 애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건설주보다는 이쪽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쪽 건설주 하실 분들은 차라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를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일단 현대건설기계도 보겠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자, 현대건설기계 그동안에서는 잘 사람들이 뭐 저런 종목이 있었나 쳐다보도 안 봤던 종목인데 왜냐면은 뭐 그동안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2020년도 코로나 사태 있을 때에서도 이게 390%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얘만 간 게 아니잖아요. 다 이 정도 갔잖아요. 그리고 2년 내내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봤던 종목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래였고 바닥에서 이만큼 많이 올라갔죠. 근데 수급이 참 좋습니다. 수급이 외국인들이 맨날 사고요. 기관들이 맨날 사고요. 연기금 맨날 사고요. 보험도 맨날 사요. 왜 맨날 살까? 시가총액이 작지도 않아요. 약 1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왜 자꾸 사는 이유는 뻔하죠. 우크라이나 재건은 분명히
대대적인 사업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서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정받으면 사야 됩니다. 자, 그렇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쪽인데 마찬가지. 두산중공업, 그러니까 굴삭기 이런 거 많이 판매하는 회사예요, 원래. 그래서 그런 기계 관련주들, 지금 기계 관련주 이것도 마찬가지 거래가 실렸죠. 수급도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봐봐요, 지금. 거의 뭐 얘네들은 이거 맨날 몰빵하는 중인데 기관들 맨날 사요. 이것도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 되는데 맨날 사죠. 맨날 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수급을 봐서는 국가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어마어마한 지원단들이 가갖고 돈을 많이 벌어올 것 같은 느낌이 확실하게 드는데, 그래서 이런 애들은 조정받으면 사야 될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딱 저번에 그때 봤을 때에서 얘네들이 잘 가니까 그러면은 얘만, 그러니까 굴삭기만 갈 게 아니고 재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재건해놓고 뭐 해야 돼요? 농사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동이라든지 TYM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대동도 이제야 좀 움직이죠. 그때 여기 요날에서 얘기했었는데 이때 이제 조정받으면 이쯤에서 사보시라 그랬던 건데 한 3주 걸렸을 거예요. 가격 내려오는데. 그래서 가격 내려오고 나서 올라간 게 한 30% 됐는데 TIM도 마찬가지죠. 이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앞에 봤었던 현대두산인프라코는 얘네들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얘네들은 아직 그거에 비해서 올라간 게 좀 적으니까 좀 더 가능성. 그다음에 지금 수급이 좀 좋습니다. 거래가 이제 실리고 있고 대동도 오늘 외국인들이 좀 샀고 그다음에 TIM도 최근에 기관들이 좀 사고, 그러니까 앞서서 수급적인 부분을 봐서는 저쪽 애들이 더 좋기는 해요. 근데 걔네들 많이 올라갔으니까 순환매적인 관점에서 이제는 농기계 쪽으로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차트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농기계 관련주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까지 들어와주고 있는 주목해볼 만한 농기계 관련주들 뭐가 있나 봐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유레카 종목으로서 공개를 해주셨던 대동뿐만이 아니라 TYM, SY,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까지 함께 봐주셨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농기계 관련주들 알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공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입니다. 달라진 위상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아래 보시면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또 하나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게 바로 콘텐츠 관련주, 특히나 콘텐츠 제작 관련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중국 OTT에서 6년 만이라고 하죠. 국내 영화가 서비스가 되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이정수 파트너님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도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와주고 있어요. 네. 당분간 이렇게 콘텐츠 관련주들 흐름, 강한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순환매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강한 흐름은 이미 나왔고요. 네. 최근에서도 강했고, 그리고 레몽레인이 처음 움직일 때, 그러니까 막내집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그렇죠. 뭐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그거 관련주로 처음 움직이는 날 제가 신의 한 수에서 언급을 해서 OTT 관련주들 이슈가 한학령 해제 이슈가 있다 해가지고 그렇게 된 지 한 1, 2주 된 것 같은데 저 차트를 한번 보면서 레몽레인 이날이거든요. 요날 21일 날 월요일 날이네요. 그래서 이날 이제 이슈가 떠서 한학령 해제 이슈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이후에서 좀 되게 잘 가고 있는데 오늘 좀 빠졌죠. 자, 그러면은 콘텐츠 관련주들 과연 계속 갈 것이냐? 계속 가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순환매를 좀 누리셔야 되고요. 이게 작년이었나요? 오징어 게임 이때 이후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콘텐츠에 대해서 놀랍고 그다음에 너무 재미있게,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제 이런 해외 콘텐츠에도 이제 들어가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전 세계 사람들도 많이 보거든요. 물론 다 번역해서 보겠죠. 이번에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경우도 지금 50개국에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10분 봤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보려고. 그리고 요즘에는 축구 경기 이제 봐야 되니까 볼 시간이 없어서 안 봤는데
나중에 한번 저도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봤을 때에서 내용은 이제 웹툰이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드라마의 그 전개 방식, 그 막장 드라마 있죠. 그런 방법하고는 많이 좀 틀리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도 우리나라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알아주거든요. 한국 드라마 재밌다고 이미 알아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태까지 봐왔기 때문에 얼마나 눈이 높겠습니까? 근데 웹툰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소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있는 이런 식의 전개 방식이 아니고 웹툰에서는 여러 가지 전개 방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 같기도 하고 뭐 스릴러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꼬았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이제 오징어 게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봤듯이 신선한 소재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국 콘텐츠의 위상이 확실히 달라졌고요. 그리고 계속 그 재미있는 드라마가 콘텐츠들이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데 혹시 아나운서님은 최근에 재미있게 보시는 뭐 콘텐츠가 있으실까요? 콘텐츠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자체를? 제목, 드라마. 제목. 저는 사실은 아직은 재벌집 막내들 보지는 못했고요. 네. 최근에는 작은 아씨들을 좀 재밌게 본 것 같네요. 작은 아씨들 전 네. 보지 않았지만 좀 오래된 거 아닌가? 그렇죠. 네. OTT로 봤습니다. 아, OTT 그것도 그렇고. 네, 제가 혹시 뭐 봤어야 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 저도 잘 보지 않는데 네. 최근에 이거 이슈들 이렇게 돼서 저는 이제 몸값이라는 그걸 봤는데 네. 그것도 그것도 이제 하나의 컨텐츠죠. 어디의 컨텐츠인지도 까먹었는데 디즈니 플러스 아니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슨 티빙일 수도 있겠네요. 티빙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재밌다고 막 한창 그 마약 상인 그 뭐죠 그거? 수리남. 수리남. 네. 그것도 이제 그런 이제 컨텐츠의 하나일 거고. 네, 그건 봤네요. 그거 보셨어요? 네. 그래도 최근 거 보셨네요. 네,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런 컨텐츠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계속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뭐 영화 같은 거 하나 이제 제작하려 그러면 한 1년, 2년 기다리고 막 그래서 한 1년, 2년 뒤에 하나 재미있게 나오나 뭐 이랬는데 그것보다 굉장히 빨리 나와요. 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거나 왜냐면 계속 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제작하는 데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해외 자본들이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좋으니까 막 이것저것 제작들을 마구마구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재밌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몇 개 한번 짚어볼까요? 한번 많이 있는데 이제 키스트부터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레몽레이는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그렇고 자 키스트 같은 경우 차트를 보니까 거래가 실렸죠. 그 왜 움직이느냐?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콘텐츠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웹툰 소재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웹툰 관련주들을 봤는데 그닥 그렇게 건질 거는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쪽 제작하는 쪽에서는 차트가 괜찮은 것들이 많은데 자, 키스트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거래실이 움직이는 쪽이고요. 그 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오늘 시장 여러분들 뭐 다들 재미없고 막 맨날 빠지고 그래서 울상인 사람들이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는 애들은 간다고요. 오늘에서 두 가지 정도 섹트를 보면 제가 좋을 거라 그랬죠. 그럼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여러분들이 시장 맨날 빠지는 것 같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한번 봐봐요. 최근에 그것도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었던 종목인데 TIM, 대동도 다 추천했던 종목들이고 다 좋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좋을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이 OTT 관련주들 이거 조정받으면 또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재미없다, 안 좋다라고 하지만 가는 애들은 자꾸 가죠. 그래서 뉴 이것도 조정받으면은 여러분들 아마 공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쇼박스도 있고 아마 다들 이제 막 축구 보신다고 아마 방송 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오늘 요거 두 가지 집어놓은 것만 잘 기억해도 연말까지 산타를 해서 이쪽에서 수익 좀 날 겁니다. 안 보신 분들은 이제 후회합니다. 왜냐면 장이 되게 좋을 것 같죠? 되게 좋은데 말 그대로 종목 선택을 잘해야 좋은 거예요. OTT 관련주들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요것만 선택해도 평균 수익률을 따라갈 텐데 엄한 거 잡으면요. 위메이드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가는 건 되게 잘 가는데 안 가는 건 막 확 폭락하고 그러면 연말장 보면은 반토막 또 나 있고 막 그럴 건데
어쨌든 축구 안 보시고 열심히 방송 보신 분들한테 좀 더 직접적으로 팁을 드렸으니까 자, 잘 밟아 한바니까 쇼박스도 이거 조정받으면 이런 애들을 차라리 매매를 해. 물려도 이런 애들 매매하면 물리는 거예요. 3만 헥터스 얼마나 좋습니까? 아직 많이 가지도 않았어요. 왜 이런 종목을 왜 안 사고 어디서 이상하게 엄한 거에 물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거 조정받으면 이런 데서 물리면 12월 달에 또 재미있는 콘텐츠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 제가 공개를 안 할 건데 나중에 12월 달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나중에 언제 이제 공개하겠죠. 그래서 그 콘텐츠에 그 계속 그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고 아마 이슈가 계속 될 거예요. 자, CJEM도 봅시다. 차트들이 다 이뻐요 지금. CJENM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슨 종목을 사고 있길래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이쁜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CJEM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 이것도 이제 바닥에 들어오는데 얘는 조금 더 움직여야 되는데 거래량 봐봐요. 좋죠? 이런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뜬 것도 아니에요.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것들이거든 다. 스튜디오 드래곤. 얘도 지금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안 사고 도대체 뭐 사는 거냐. 참 답답하다는 얘기죠. 이런 거 사야 돼, 이런 거. 지금 살 것들 이렇게 많은데. 자, 스튜디오 산타크로스도 있어요. 스튜디오 산타크로스. 앞서서 얘기했던 종목들보다는 조금 부실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시가총액도 좀 작긴 하지만 단타 치는 데서는 참 급등을 하는 그런 거 있어요. 조금 부실해도 뭐 이런 애들도 단타 치기는 게 괜찮고 이것도 되게 많아요. 지금 A스토리. 이제는 설명은 조금 줄이고 종목이 하도 많아가지고 A스토리 뭐 그럭저럭 좋고요. 애니플러스. 아유 차트 이거 봐봐요. 얼마나 좋아 이거. 도대체 이런 종목 안 사고 이상한 종목. 자 키다리 스튜디오 이것도 좋죠. 거래 실리고. 그러니까 위지웍 스튜디오 이것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 이쪽 OTT 다 몰려 있네. 그러니까 저기 뭐야 OTT 관련주하고 우크나 제와 관련 두 개만 선택해. 이거 말고도 살 수 있는 섹터의 종목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시장은 좋을 건데 매매로 좋을 건데 엄한 거 들어가서 물리지 말고 이런 쪽들 매매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까지도 드리면서 어쨌든 게임주 얘기는 뒤에 가서 얘기합시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혹시나 축구 중계 보시느라 오늘 방송 놓친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팁들 함께 전수를 해 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지까지 함께 전해 주셨는데 자, 게임주 이야기도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좀 들뜨는 분위기였던 게임주였는데 자, 지금 위믹스 상장 폐지 소식과 함께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위믹스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안 좋게 보고 있는 건 맞는데 네. 위믹스 자체 상장 폐지에 대한 그 영향력은 일단 크지 않게 봤었어요. 처음에. 왜냐면 이 얘기가 지금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코인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는 코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 사이트인데 이상한 사이트 아니에요. 거기 사람들 많은데 저 가끔 가다가 봐요. 왜냐하면은 그 코인하는 사람들이 게시판을 보면 얼마나 빨리 많은 돈들을 금방금방 소멸시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주식은 쉽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서 대부분 다들 돈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잃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온 것 중에서 위믹스의 상패에 대한 얘기가 이미 벌써 3개월, 4개월 전에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잡코인이라 그러죠. 약간 부실한 코인들은 이미 없어질 거다라는 얘기가 올 초부터 이미 돌았던 얘기였고요. 저도 올 초부터 비트코인서부터 해서 코인들 이제 꼭지 친 것 같으니까 조심해라라는 얘기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1월 17일 날에 상승장 끝났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 전에 코인 시장이 박살나는 거 보고 아니 그 전후로 해서 같이 동조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확신을 가진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에서 우리나라 시장 하락장으로 접어드는 거 보고 코인 시장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물론 코인 하시는 분들 여기는 없겠죠. 근데 아마 코인 하시는 분들이 아마 그때 제 얘기를 들었다면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겁니다. 코인 시장은 한 번 꺾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지는데 어쨌든 그 얘기는 뭐 너무 길어가고 할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위믹스 상패만 가지고는 왜냐면 그 가상화폐를 만드는 데는 작게는 10만 원이면 만들고요. 뭐 많게는 100만 원이면 만들어요.
발행은 자기 맘대로예요. 예를 들어서 발행수를 뭐 100억을 하든 500억을 하든 뭐 10조를 하든 누가 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에서 누가 사주고 어쨌든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거래를 하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뭐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 연결해갖고 돈으로 바꿔가고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바꾸고 이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뱅크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막 꼬여버린 거죠. 근데 어쨌든 게임주들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일단 이것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과거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P2E 관련 서비스로 이제 얘네들이 급등했었던 거거든요. 특히 위메이드 맥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NFT하고 P2E, 플레이 투 언 서비스를 해갖고 게임을 하면서 아이템들을 획득을 하면 이걸 진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가상화폐로 주니까. 위맥스라는 가상화폐를 주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위맥스를 가상화폐를 가져서 그거를 비트코인으로 바꾸거나 하게 되면은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그 연결돼 있는 은행 계좌로 돈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하면서 진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그때가 주가 급등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일단은 상실이 된 거죠. 어쨌든 그 관련주로 움직였던 건데 잠깐 한번 차트를 좀 볼게요. 자,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 자, 차트를 보면 이때죠.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 있다가 이게 급등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급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여기서 이때 급등할 때에서 신의 한 수에서 그것도 언급해드렸고 플레이 투 언 서비스로 움직이는데 이게 뭐냐? 이전에서 게임들은 다 과금이라든지 막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에서 이제 막힌 거죠. 더 이상 여기서 수익 창출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등등등등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해 있는데 NC소프트서부터 해서 쭉 불투명해 있는데 갑자기 NFT가 튀어나오고 메타버스로 튀어나오고 플레이 투 언 서비스 하면서 그걸로 이게 급등을 했었던 위메이드와 다들 1000%씩 갔어요. 그때 위메이드 맥스. 이것도 1000% 간 거거든요. 바닥에서. 왜냐면 이때는 6,000원이었으니까. 5,000원, 6,000원 했던 게 63,000원 갔으니까 1000% 간 거예요. 단기간에. 이게 다 그런 꿈으로 움직였던 건데 지금 박살나고 빠지는 것이 그런 이제 기대감이 해제가 된 건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로 움직였던 거고요. 최근에 근데 이제 게임주들이 움직였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학령 해제 기대감은 6년 만에 이제 해제 기대감으로 이제 OTT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게임주가 움직였었는데 바로 지스타 게임쇼가 최근에 벌어졌었는데 거기서 새로운 게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핑계죠 뭐. 어쨌든 그거로 상승했었고 최근 한학령 해제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건데 좀 전에 계속 설명해드렸던 바로 그 뱅크런 사태, 그러니까 위믹스 사태로 인해서 이제 상폐가 되는 위믹스가 이제 업비트라든지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 상폐가 되는 사태 때문에 일단 급락을 하고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쭉 설명해드렸는데 또 뒤에서도 또 설명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뭔가 큰일이 난 거는 맞습니다. 네, 좋은 소식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혹시나 지금 보유 중인 분들 대응 전략 방송에서 자세하게 세워드리면 참 좋겠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이정수 파트너님의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관련주들 대응 방법도 얻어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거나 혹시 휴대폰 옆에 갖고 계시다면 이어지는 화면 따라해 보시면서 노란톡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경제TV 생방송 문자 참여 방법. 먼저 메인 화면에서 메시지를 누른 후 오른쪽 하단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받는 사람의 샵 0082를 입력. 원하는 키워드 혹은 파트너의 이름을 정확히 작성하신 후 오른쪽 보내기 버튼 누르면 완료. 노란톡 입장을 위해 파트너 이름을 보내셨다면 답장 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세요. 서울경제TV 문자 참여를 활용하시면 투자의 길이 보입니다. 네, 잘 보이지 않는 투자의 길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발견의 여정 끝에 항상 자리하고 있는 코너죠.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볼 시간인데요. 유레카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오늘 유레카 종목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자, TYM 가지고 와 주셨는데, 자, 이 종목 일조 클럽에 안착한 종목이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신 이유가 있었군요. 그렇죠. 이미 아침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수급이 계속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순환해서 당연히 이쪽이 갈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지금 더 가려고 수급이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서는 분명히 저게 이슈가 돼가지고 한 번 더 달릴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뒤에 아직 안 움직이던 애들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재건 관련주 쪽으로 이런 이제 농기계 쪽이 움직일 것 같아서 지난번에서는 대동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서는 이제 TYM을 얘기를 할 건데요. 자, 한번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3분기 영업이익이 243억 원인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 603%가 증가를 했습니다. 매출액도 늘었어요. 많이 늘었고 그리고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올해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 그리고 얘네들이 배당도 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이 나오니까 배당을 주겠죠. 그래서 작년에서도 20원을 줬어요. 근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실적을 지금 달성을 했고 내년에서도 그 실적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주겠죠. 그래서 배당도 나오는 회사고 자, 차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릴까요? 자, TYM. 배당도 나오는 회사고 미국에 있는 디어라는 기업이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브랜슨이라는 미국의 자회사인데 일단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흡수합병을 하면서 경영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게 기사에 나온 내용입니다. 흡수한 이유에 대해서 왜 흡수했냐? 뭐 자기 회사니까 흡수하는 것은 자기 맘이지만 그래도 핑계를 대죠. 업무의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니까 그냥 호재예요, 호재. 그러니까 주석이 좋으면 좋은 거예요. 주석이 좋으면은 그냥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고 주가도 뭐 실적도 다 좋으니까 그래서 아직 올라간 것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우크라이나 대규모 재건 사업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분명히 한번 이슈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도 다른 나라에서 손 벌리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위상을 높인 우리나라의 그 기술력을 보면서 우리나라랑 지금 손잡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 재건 사업 수주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전기 배터리, 농기구 당연히 미래지향적인 수요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래도 있고 꿈도 있고 실적도 좋은 TYM 조정받으면 공략해야 될 것 같고요. 가격은 2,400원에서 2,200원, 손절 라인은 2,000원 잡고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오늘의 유레카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바로 TYM이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과 오늘 종목 발견의 여정도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 같습니다. 자,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